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 4일차 수업 이제 복습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10불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역시 너무 중요한 내용 나가다 보니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 복습한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상속 관계에서의 생성 소멸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상속 관계에서 생성자하고 소멸자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호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모부터 생성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왜 부모부터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을 계속 봤듯이 항상 부모가 메모리 레이아웃의 앞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게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입 캐스팅 업캐스팅이 가능했던 겁니다. 즉 상속을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코드 재활용성,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다형성의 시발점이 되는 상속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이제 생성자는 왜 앞에 부모가 먼저 생성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업캐스팅을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먼저 생성하지 않고 자식을 먼저 생성을 해버리면은 자식의 이제 메모리가 앞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부모가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모는 자식을 모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부모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뭐 캐스팅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 관계에서 왜 부모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될까요? 자식이 부모를 호출하거든요. 재기적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생성자에서 아직 내 생성이 되지 않고 부모 쪽으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생성이 되면은 자식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식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알 수가 없어요. 즉 자식이 이제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 버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생성자를 호출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자식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자식이 수많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자식이 나를 호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부모로 올라가는 겁니다. 호출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재귀적으로 부모 함수 안에서 재귀적이란 말은 좀 그렇네요. 재귀적이라는 게 이제 같은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건데 이건 다른 생성자, 다른 클래스의 생성자니까 같은 함수는 아니죠, 면이.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럼 스택에는 자식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부모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부모가 호출되고 거기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든 뭐 대입을 하든 초기화 대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모의 생성자가 종료가 되면서 자식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이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그리고 대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쪽에서 자식 쪽에서 부모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고 초기화 리스트에서 부모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해당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객체의 생성자 안에서요.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내 메모리 레이아웃에 내가 진행해야 되거든요. 즉 생성자가 호출됐다라는 거는 내 메모리 레이아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에 대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서 내 생성자를 호출해 줄 수는 있지만 내 멤버 변수를 직접적으로 가져다가 초기화하는 건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생성자 블럭에서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초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 애초에 초기화 작업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메모리는 이미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메모리 공간에 이제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값을 초기화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른 쪽에서 해준다? 다른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화는 대입은 상관없습니다. 초기화는 내가 내 생성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메모리가 먼저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자식의 생성자에서 부모 그 다음부터 자식의 멤버 변수가 초기화가 되면서 메모리가
세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관계에서의 생성자였고요. 소멸자는 똑같습니다. 소멸자는 똑같아요. 자, 일단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고 소멸자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누구를 호출해요? 그렇죠. 그 위에 부모를 호출합니다. 왜냐? 생성자와 똑같이 순서는 달라요. 자, 부모부터 생성했죠? 부모부터 생성했어요. 근데 소멸은 자식부터 소멸해요. 즉 자식부터 정리하는 코드 다 하고 소멸자 함수 끝 나기 전에 괄호 만나기 전에 부모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내가 먼저 메모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호출해서 부모의 메모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 자식 입장에서는 먼저 자식이 호출되는 이유는 생성자랑 똑같아요. 왜냐? 부모는 자식을 모르거든요. 부모부터 호출돼 버리면은 자식의 소멸자를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이 되는 거고요. 먼저 호출이 되는데 왜 그러면은 생성자와 다르게 부모부터 소멸시키지 않냐? 왜 부모로 먼저 올라가지 않고 자식의 소멸자 코드를 다 실행한 다음에 부모로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메모리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스택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이 됐어요. 근데 자식의 소멸자에서 먼저 동작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 스택에 생성될 때는 누가 먼저 생성된다 그랬어요? 스택에 생성될 때. 그렇죠. 생성될 때는 부모의 객체가 앞쪽에 먼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식이 위치해요. 그러면 뒤쪽이라는 거는 스택이 정리될 때 누가 먼저 정리되겠어요? 그렇죠. 뒤쪽부터 정리가 돼요. 스택 포인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스택 포인트를 줄이게 되거든요. 스택 포인트를 줄이게 되면은 그 시점에 뒤에 있는 자식의 메모리가 먼저 해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늦게 생성된 자식이 먼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메모리는 똑같아요. 객체를 예를 들어서 1, 2, 3순으로 생성했잖아요. 그럼 지워질 때는 3, 2, 1순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 왜 그러냐? 내가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 생성했으면 스택이 그 공간만큼 늘려가면서 3까지 세 번째 객체까지 생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스택을 지울 때는 내린 만큼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뭐가 앞에 나와요? 3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3, 2, 1순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생성 누구 먼저 합니까? 부모부터 하죠. 그러면은 뒤에 자식 메모리가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식 메모리가 위치하게 되면 자식 메모리부터 정리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소멸자가 먼저 실행이 전부 다 되고 부모의 소멸자를 호출하면서 부모의 소멸자 코드가 실행이 되고 종료되고 자식의 소멸자 코드가 종료되게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재기적으로 도는 거 똑같고 자식부터 소멸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식부터 자식의 생성자나 소멸자가 열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동작하는 순서만 다른 겁니다. 동작하는 순서가 생성자를 통한 초기화는 부모부터 진행을 하고 소멸자를 이용한 정리 작업은 자식부터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소멸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가상소멸자를 상속관계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말 안 되죠. 네, 가상소멸자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 자, 우리가 어제 정적 바인딩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영상 어제 2개 1시간 해가지고 더 찍어가지고 정적 바인딩 이야기를 신나게 했거든요.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정적 바인딩이다. 왜냐? 동적 바인딩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소멸자 역시 생각을 해봅시다. 소멸자가 가상 소멸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멸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부모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을 하고 포인터, 오케이, 부모 타입의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조하는 거는 자식 타입이에요. 근데 이때 딜리트 합니다. 딜리트 하게 돼요. 그 부모 타입의 포인터를 이제 해제해야지 하고 딜리트, 그 다음 포인터, 객체명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멸자가 호출이 될까요?
소멸자가 가상 소멸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모의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아니 내가 실제로 해제해야 되는 메모리는 자식 건데 부모가 먼저 호출된다고? 아니 오케이 먼저 호출됐다 쳐. 근데 우리가 자식의 소멸자가 항상 먼저 호출돼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방금 본 게.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소멸자를 호출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아나요? 자식이 100개 있는데 어떤 자식이 나를 이번에 나를 가진 어떤 자식이지? 내가 먼저 열렸네? 내가 어떤 자식 호출해야 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먼저 열려버리면은 자식을 호출할 수 없어서 그냥 부모의 소멸자만 실행을 하고 종료되게 되고 그렇게 지워지게 되면은 메모리가 해제되면은 바로 자식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줘서 동적으로 동작하게 해야 됩니다. 즉 동적으로 항상 이 소멸자가 호출되는 객체의 타입에 상관없이 실제 먼저 호출돼야 되는 인스턴스의 소멸자가 호출될 수 있도록 소멸자 역시 가상 함수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가상 함수인 소멸자가 가상 소멸자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제 가상 함수로 만들어야 오버라이딩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자식들의 함수가 호출이 됐잖아요. 가상 소멸자와 똑같습니다. 자식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되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 객체의 타입이 아니라 소멸자를 호출하고 있는 객체의 타입이 아니라 실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의 소멸자가 인스턴스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동적 바인딩이고 가상 소멸자입니다. 네. 뭐야? 항상 생성자와 소멸자는 재규적으로 도는데 생성자는 부모부터 생성을 하고 실제 행동하는 건 부모부터 생성 및 초기화를 하고 소멸자는 자식부터 소멸자 코드가 실행되고 소멸자 함수가 끝나기 전에 부모를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상 소멸자는 항상 자식은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출해 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모르기 때문에 호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형성을 이용하겠다고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 여러 개를 받아놓고 그거를 해제하려고 한다면은 항상 자식의 소멸자, 즉 실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이 돼야 되는데 가상 소멸자가 아니면은 즉 소멸자가 가상함수가 아니라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해당 객체 즉 딜리트 하고자 하는 객체의 소멸자를 계속해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프리 문제도 발생을 해요. 안에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가 있으면은 자 객체가 5개예요. 인스턴스 5개입니다. 근데 가상 소멸자가 아니에요. 소멸자가 하나입니다. 소멸자가 하나래. 가상 소멸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소멸자면은 내가 처음에 실행할 때 딜리트 한 다음에 뭐가 와요? 부모 타입 객체가 오잖아요. 그럼 그 부모 타입 객체의 소멸자 호출합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부모 타입 소멸자가 호출돼요. 그러면은 야 너 왜 해제했던 거 또 해제해 하면서 더블 프리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 타입이 될 것 같은 클래스는 무조건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추상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더 추상적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추상화하는 겁니다. 추상화는 어떻게 하냐? 순수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 순수 추상 클래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순수 추상 클래스가 아니죠. 추상 클래스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은 어, 그냥 내가 구체 클래스가 있는데 그 구체 클래스들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을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클래스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근데 이 부모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즉 내가 학생과 선생이라는 구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이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단지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클래스를 2개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에서 상속, 코드 재활용, 재사용성을 위한 상속을 위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버리면은 이거 뭐지? 좀 사람이라는 인스턴스, 사람 만들어서 뭐 합니까? 학생 아니면 선생님인데
그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고 정말 다형성이나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한 클래스로 만드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공통된 걸 뽑아서 좀 더 추상적인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해당 클래스의 추상화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내가 구체적인 거에 대한 구현은 감춰요. 즉 캡슐화를 하는 거죠. 캡슐화를 하고 캡슐화에 더불어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꽁꽁 숨깁니다.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숨겨요. 헤더 파일에 있는 거는 뭐다? 그렇죠. 함수들에 대한 멤버 함수들에 대한 정의와 멤버 변수들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고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도는지는 CPP 파일에 OBJ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감추면서 외부에는 함수의 반환 타입, 시그니처, 함수명, 반환 타입,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리고 컨스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일반화시키고 좀 더 추상적으로 감추는 것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추상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좀 더 뭔가 일반적이고 모호하게,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긴 더 편하죠. 추상화라는 게. 추상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뭔가요? 회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회사라는 단어 자체도 추상적인 겁니다. 삼성, 구글, 애플,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겁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구체적인 건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DNA, DNA를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DNA부터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뭐 원자, 분자, 뭐 그런 것들부터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인 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DNA를 가지고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으며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구체적인 특성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추상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그냥 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똑같아요.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를 알 필요 없이, 즉 우리가 프린트F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잘 씁니다. 왜냐? 함수 안에 구현을 추상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printf라는 함수명과 시그니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추상화한 겁니다. 일반화한 거예요. 그냥 printf라는 걸로 아 printf는 출력하는 거, 출력해 주는 거라고 일반화한 겁니다. 이게 추상화예요. 프로그래밍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의 가상함수. 근데 자식이 없다면 자식에게 자식에겐 없다면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가상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굳이 그 가상함수가 필요가 없어서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가상 테이블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식의 가상 테이블은 생깁니다. 왜냐? 부모의 함수가 부모의 함수를 자식이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이 생겨요. 근데 그 가상 테이블은 뭐다? 자식이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 가상 함수는 상속되거든요. 가상함수는 상속됩니다. 즉 자식이 부모의 가상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한테 내가 따로 정의할 기능이 더 없었다 뿐이지 부모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나 그냥 부모 거 그대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가상함수가 당연히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 테이블의 함수 포인터는 부모의 가상함수의 실제 구현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가상함수가 없어도 부모의 가상함수가 상속돼서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들어오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가상 테이블을 자식의 인스턴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면은 그 자식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함수로 호출하면은 자식에겐 오버라이딩하는 가상 함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가상 함수가 호출이 되고, 만약 오버라이딩을 했다면은 그 자리는 가려지는 거예요. 부모의 함수 포인터가 아닌 내가 오버라이딩한 함수 포인터가 가상 테이블에 먼저 들어가게 돼서 부모께 아니라 내게 호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버라이딩이잖아요. 올라타는 거예요. 부모의 함수에 내 함수를 얹어서 부모 함수를 감추고 내가
먼저 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상함수이고 가상함수의 상속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